그냥 하면 돼. 네. 자, 물어보는 걸 차근차근 확인해 나갈 건데, 먼저 11-1번에 보면, 좌표평면상에 직선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쓰르. 자, 처음 나와 있는 게 기울기가 -2인 직선이 y절편이 4인 상태로 y는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 직선이 의미의 한 점 P를 변수로 잘 잡아줍니다. t, y좌표는 t를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식의 값이니까 당연히 -2t 플러스 4 이렇게 될 건데, 자, 지금 이 L과 M이라는 직선이 현재 이 P라는 점에서 서로 수직하게 만나고 있다 이런 조건이 있는 상태네. 자, 그럼 여기 있는 직선 M의 방정식을 우리는 작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다. 그쵸? 자, 여기 수직 조건에 의해서 기울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직선 L의 기울기가 -2니까 직선 M의 기울기는 몇 분의 몇이 될까? 2분의 1. 그치? 그럼 2분의 1이고 지나는 점 똑같이 P니까 x -t -2t 플러스 4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그치? 자, 이렇게 각각의 직선을 만들었을 때 너네가 축과 만나는 점이 X축과 만나는 점이 R이랑 Q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 이 중에서 P의 위치는 변하면서 직선 M의 위치는 변하고 있겠지만 여기 점 R의 점 Q의 위치는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아. 그럼 QL 좌표는 지금 우리가 극한을 물어보는 데 있어서 리미트 T가 양수로 갈 때, 자, PQ 제곱분의 여기는 QR 제곱의 길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QL 좌표는 필요한 값인 거잖아. 그럼 QL 좌표부터 찾으면 X 절편이니까 그치, Y에 0 넣어서 2, 0 지난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 그럼 여기에서 PQ 제곱은 요 길이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QR 제곱은 요 길이의 제곱이니까, 자, P에서 Q까지 거리 제곱은 이제 표현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쵸? 그러면 R에서 Q까지의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누구의 좌표를 찾는 게? R의 좌표를 찾는 게 목적이네. 그럼 여기서 X절편 찾아야 되니까 Y 얼마 넣으면서? 0 넣으면서 그럼 2분의 1 X -t -2t 플러스 4 해주고, 자, 이 식 필요 없으니까 좌변으로 모조리 넘어가면 되고, 그럼 2t -4가 2분의 1에 x -2 이렇게 되겠다. 그치? 양변 몇 배 하면서? 그치, 2배 하면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4t -4가 x -t가 되며, 자, 결론 x는 5t 그치, 4가 되는 거겠네. 그럼 이 R이라는 점의 좌표가 5t -4,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관찰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Q에서 R까지의 거리는 그냥 요 둘 사이의 거리에다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면 그치, 6-5t가 되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 QR의 제곱이니까 얘는 5t-6의 전체 제곱이 분자에 들어가면서 몇 차항만 잘 관찰하면 될까? 2차항만 잘 관찰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25t 제곱 어쩌고 저쩌고 가는 식에 대한, 자, 분자가 t에 대한 2차 무한대로 가는 식이고, 그럼 분모도 t에 대한 2차 무한대로 가야 될 건데, 그대로 점과 점 사이 거리 제곱하면 pq 제곱이, 자, 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자, t-2의 제곱에다가, 자, 요거 차이의 제곱인데 어차피 부호 바꿔도 되니까 2t-4의 제곱 이렇게 가도 되겠네. 그럼 분모에 남는 건 몇 t 제곱 어쩌고 저쩌고 갈까? 그치, 5t 제곱 어쩌고 저쩌고 할 거니까, 자, 2차항 개수비 따지면 극한값은 얼마다?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됐죠? 저희 2t-4 쪽에서 해가지고 저 밑에 지금 나온 건데 어디요? 2t-4는 2분의 여기 두 배가 안 됐구나. -4가 맞는데 밑에 식에 2를 곱한 상황에서 그치. 4t-8이 4t 8이 돼야 되는데 8이 안 됐네. 그치. 오 마이 갓. 따따따따따따. 근데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치. 차이는 없어. 극한값은 결국 다행히 똑같이 구해질 거야. 그치. 그래도 어쨌든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다. 그쵸? 2배가 안 됐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자, 그럼 11-1번 요까지 하고 11-2번 준비하는 동안 필요한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어디? 5t-10가 아니에요.
제곱은 아, 차이면, 그치, 또 10이네. 10의 제곱이네. 그치, 여기 어떻게, 아, 그럼 여기서부터 다 바꿔야 되는 거야. 토익? 그치, 10의 제곱. 굿. 좋아. 다행이다, 그치. 극한이라 가지고. 아니, 극한 아니었으면 이제, 작살이 났을 텐데. 자, 그럼 다음 11-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두 개의 무리함수 루트 x랑 y는 4루트 x가 있는데 직선 x는 k를 그어서 각각의 함수와 만나는 점을 자, a라고 b라고 잡아준 다음에 그때 k 무한대로 갈 때 5a-5b의 극한값 찾으래요. 근데 우리 O면 원점이 여기 있는 거니까 이 O의 길이랑 OB도 또다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표현이다. 그치? 그럼 좌표 그냥 설정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럼 A 좌표는 K, 4루트 K가 되고 얘가 K, 루트 K가 됩니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표현해보면 자, 얘가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자, O의 길이는 루트에 자, 원점에서 둘 사이의 거리니까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 집어넣으면 돼서 K제곱 플러스 그치? 16K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거고 아유 계산 열심히 해야지. 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에 자 OB 길이 계산하면 K제곱 더하기 K가 되는 거겠네. 자 그럼 이게 1차 무한대에서 1차 무한대 빼는 건데 이게 거의 K고 이게 거의 K랑 똑같으니까 무슨 형? 0분의 아니 저기 뭐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부정형이죠. 그럼 이거 무슨화 해가지고 유리화해서 정리해보면 제곱에서 제곱 빼면 분자에 몇 K가 남고 그치 15K가 남고 분모에는 이런 식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K로 나누면서 극한값 계산할 거니까 요거 K 나누고 요거 K 나누면 그치 1 더하기 1에서 2분의 자 분자도 K 나누면 얼마 되기 때문에 15 되기 때문에 자 극한값은 2분의 15가 된다. 끝. 이렇게 저 생각보다 그냥 쭉쭉쭉 순서대로 자 이어나가시면 돼요. 자 11-3번을 보러 갑시다. 자 이번에는 유리함수가 나와 있고 자 점 두 개를 또 줬는데 그래프 그리면서 볼게요. 자 이렇게 y는 x분의 9가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두 점이 나와 있는데 한 점은 9,1이라고 정해진 정점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시 유리함수 2에 점 b라는 점을 잡는데 이 b라는 점이 자 1사분면 2에서 t, t분의 9로 설정이 됩니다. t는 양수라고 되어 있고 자 그때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연결해서 연장된 직선이 자 이렇게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잡아준다 쳤을 때 자 우리한테 이 OBP의 넓이를 삼각형 OBP의 넓이를 ST라고 설정을 해주고 자 그때 T가 0 플러스로 갈 때 극한값을 찾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변수 설정은 돼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만 T로 표현하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얘는 누가 봐도 밑변은 누구에서 누구까지 길이가 되는 게 편할까? 그치 원점에서 P까지니까 얘를 밑변으로 둘 거고 그럼 높이는 이렇게 B에서 수선의 발 내린 길이니까 여기 있는 B의 X좌표에 영향을 받겠네. 높이는 그냥 뭐가 되죠? 그냥 T 그치? 높이 그럼 높이가 이제 T가 되는 거고 밑변만 찾으면 되니까 이 밑변 찾으려면 이 직선의 Y좌편 찾으면 되는 거네. 근데 두 점의 좌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이 두 점을 이용해서 1차 함수식,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x 증가량이 t-9고 y 증가량이 t분의 9-1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이렇게 지금 분수 안에 분수 만들어지면 무슨 분수니까 얘가? 번분수. 번분수니까 이 분수 표현식에서 위아래로 뭐 곱하면서 정리를 할까? 그치, t 곱하면서 보통 정리를 해주죠. 자, 이렇게 tt를 곱하고 나면 우리 직선의 기울기가 t 곱하기 t-9분의 다시 9-t가 돼요. 그럼 이거 두 개 지금 공통인수니까 뭐 될 수 있을까? 약분되면서 마이너스를 남길 거라서 기울기는 그치, 마이너스 t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우리 1차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t분의 1에 자, 지나는 점 이용할 건데 변수로 잡을래? 상수로 잡을래? 그치, 당연히 상수가 편하겠지. 그럼 x-9 플러스 1로 잡아주면 되고 나는 어차피 y 절편만 찾으면 되니까 여기에 누구의 0을 넣으면서 그치, x의 0을 넣으면서 y 절편 찾아보면 빵 들어갔을 때 t분의 9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 y절편값이 이제 요 높이가 t분의 9 플러스 1이 된 거니까 자, 이게 그대로 곧 우리 삼각형의 무슨 변이 된다? 밑변이 된다. 자, 그럼 삼각형 넓이를 표현하는 st의 함수식이 자, 요놈이랑 요놈 곱하고 절반하면 되니까 t에 t분의 9 플러스 1에 2분의 1배까지 그럼 t 분배하면서 9 플러스 t고 2분의 1배 된 자, 요놈에 대한 t 값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찾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t 0으로 보내게 되면 요놈만 0으로 가니까 그럼 9 곱하기 그치 2분의 1에서 2분의 9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끝? 네. 아이고. 괜찮아. 자, 11-4번을 봅시다. 11-4번 보니까 이것도 풀이는 했었는데 문제 뭐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자, 지금 곡선 y는 x제곱 위에서 얘는 그래도 점을 잡아줬다. 자, 지금 이 a라는 점을 2차 함수 위의 점으로서 t, t제곱이라 두면서 t가 양수니까 1사분면위의 점을 하나 잡아줬는데 자, 여기 있는 원점이랑 이 a라는 점을 지나고 y축의 원중심이 있는 자, 그러한 원을 하나 그려보겠대. 요래. 자, 이 원은 반드시 무슨 축에 뭐 한다? 그치, x축에 접할 수밖에 없는 원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원중심의 지금 이 원중심의 좌표를 이 친구는 b라고 잡아줬는데 자, 이때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선분 OB의 값을 계산하래요. 그 원점에서 B까지의 거리면 사실 이 원의 무슨 길이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반지름 길이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해봅시다. 현재 얘가 X축에 접하니까 이 중심의 Y좌표 자체가 X는 0일 거고 Y좌표는 반지름 뭐로 표현될 수밖에 없을까? R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에 R이 들어간다 치면 내가 찾을 극한이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R의 극한을 구하는 건데 극한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문자 누구기 때문에? T이기 때문에 그럼 R과 누구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될까? 그치, T라는 변수 사이의 관계성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아직 원에서 쓰지 않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뭘까? 원은 지금 여기 X축에 원점을 지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X축에 접하면서 그게 반지름 길이로 표현된다는 거 얘기를 하나 했고 그럼 태초에 이 원이 막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되니까 그치, t, t제곱을 지나는 거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길이도 반지름 길이 뭘로 표현된다는 거? r로 표현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지금 두 점의 좌표가 있고 반지름이 r로 표현되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관계를 적용시켜보자 이런 얘기지 않을까. 자, 그러면 지금 선분 BP 길이가 AB 길이가 자, r이다라는 내용 정리하면 이거 그대로 양변 제곱하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은 그치,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게 반지름의 제곱과 같아야 되니까 누구 제곱이다? r 제곱이다. 내가 찾는 목적은 r과 t 사이의 관계를 찾는 거고 결국 r이라는 것을 t로 표현한다는 게 목적이 있으니까 자, 식 전개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럼 여기서 r제곱은 어떻게 될까? 사라지겠다. 그치? 그럼 남는 항들만 전개해주면 t제곱 플러스 t 4제곱 마이너스 2rt제곱 플러스 그치? r제곱 없어졌으니까 는 얼마? 0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쵸? 자, r을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r만 남기고 나서 넘기고 정리할 건데 네가 통째로 넘어가는 게 낫겠네? 그럼 이 식이 2rt제곱이 되는 거고 2t제곱 나누면서 r값은 2t제곱분의 t제곱 플러스 t 4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누구 날릴 수 있어요? 그치? t제곱 날리면 그럼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제곱 날라가면서 얘가 2분의 1 플러스 t제곱. 자, t가 0으로 가니까 이거 0으로 보내버리면 극한값은 몇 분의 몇인 걸로? 2분의 1인 걸로 이렇게. 그래서 답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중단원 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도 뭐 개념 원리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막 크게 차이 나는 느낌은 없지? 주성아. 네. 풀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이번에 풀었어요. 아, 이번에? 아니, 근데 개념 원리를 안 풀어봤으니까 비교군이 없는 거 아니야, 주성아? 아니에요. 아니야? 아이고, 많이 풀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대답했으면 쌤이, 어이구, 그렇지, 했을 텐데. 우리 지성이가, 쌤 기억에, 개념 원리가 빵꾸가, 너 대수책 들고 와서 검사 받아볼래? 알았어. 자, 9번입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마이너스 fx 플러스 2x 3승 어쩌고저쩌고의 극한값이 4다. 자, 이제 눈치것이 아니라 이제 경험상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분자에 있는 식과 분모에 있는 식의 무엇을 비교하기 때문에 차수를 비교하기 때문에 fx의 차수에 대한 결정 권한이 생긴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럼 첫 번째 얘가 분모가 몇 차 무한대로 가요? 2차 무한대로 가요. 그럼 분자도 2차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여기 3차항이 남아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럼 여기서 fx는 분명히 현재 마이너스 fx니까 자 빠지면 그냥 부호 바꾼다고 생각하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 그치, 2x 세제곱인 3차항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부호 또다시 바뀐다 치면 2차항의 계수니까 1대 4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4x 제곱 말고 무슨 4x 제곱이? 그치, 마이너스 4x 제곱이 있는 이런 에베베베의 3차식이다까지는 빨리 잡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런 거 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 뒤에 남아있는 항들을 결정시키긴 조건이지 않을까? 자, 그럼 얘가 x-1분의 fx가 10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으므로 자, 마이너스 12 분모가 어디로 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 f1이 일단 얼마라는 조건이?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인수분해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3차식 인수분해 하려면 뭐 쓸 수밖에 없지? 조립제법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상세하게 ax 더하기 b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럼 1 집어넣으면서 f1이 자, 2-4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 더하기 b가 되면서 자, 이게 빵 된다는 조건을 잘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문자를 두 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네. 그럼 여기 있는 문자 b 대신에 누구를 주면 될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렇지. 그럼 이제 조립제법 하러 갑시다. 목적 인수분해였으니까 2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럼 여기가 1 하핫 빵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끝! 자,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식이 x-1에 자,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거를 누구로 나눈 극한값이? x-1로 나눈 극한값이 마이너스 12다를 이용해서 a까지 정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x- 이렇게 날리고 나서 1 집어넣어주면 2 빼기 2니까 없어질 거고 그럼 남는 게 a-2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기 때문에 a는 무슨 집이다?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a 값이 정해지고 나면 b 값도 마심 넣으면 12로 정해지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 이렇게 fx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나머지 물어보는 값은 직접 계산하시는 걸로 하고 아, 물어보는 값은 혹시 계산을 못했니? 그러면 리미트 x가 x분의 1로 가고 있으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x분의 1이면 자, 정역이 복잡한 값이 있으면 뭐 한다는 생각? 치환. 그럼 치환한다고 생각했을 때 x분의 1을 t로 두면 x가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치 0으로 가겠지. 그럼 얘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에 ft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이 3차 다항식 집어넣고 0으로 갈 때 극한 구하면 되는데 t 들어갔는데 t가 다 0으로 가니까 0, 0, 0 가면 남는 건 무슨 항? 그치, 10이라는 상수항이 될 거라서 자, 얘는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면 12가 된다. 여기까지. 가능? 네, 10번으로 가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 구조를 다루었던 거에서 약간 변형된 문제인데, 베이스를 좀 보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극한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기억을 먼저 해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해석들이 들어갔었는지. 이제 부정형을 했으니까 좀 더 나중에 빨리빨리 보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 교재에 있습니다, 바이블에. 그러니까, 그치, 원래 한 번 하면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복습이야, 그치? 근데 풀려있으면 복습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틀린 문항들을 체크를 해놔야 되고, 틀린 문항들에서 내가 놓쳤던 개념이 뭔지 별표를 쳐놔야, 나중에,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지 하고 다시 봤을 때, 모르는 걸 채워 나갈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 똑같은 교재를 여러 번 제대로 푸는 게 훨씬 낫다라고, 그치? 근데 그 제대로 풀려고 하면 풀었던 것만 계속 구경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 풀었을 때 틀린 내용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시하고 체크하고 나중에 다시 풀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은 언제 하나요?가 아니라 수시로 틈틈이 때때로 알아서 빈틈 생길 때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공부 뭐 남이 시켜주나? 남이 시켜주고 있긴 하지. 그치. 공부는 남이 시켜주고, 여러분들 이제 습은 스스로 익혀나가야 되니까 부지런히 채워나가는 걸로. 이거 봅니다. 구조부터 볼게요.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값이 있고, 얘는 뜬금없이 뭐 하고 있네? 발산하고 있네? 이거 발산하는구나. 그럼 현재 극한의 틀 자체를 봤을 때, 어쨌거나 분모에는 발산하는 대상이 있고, 분자에도 뭐 하는 대상이 있어? 발산하는 대상이지. fx가 다 발산하니까. 그럼 얘는 기본 틀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않아? 그럼 그거 할 때 원래 극한 관찰하려면 힘을 빼야 되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가 원래라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2x제곱 플러스 4x분의 5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것도 원래라면 2차 무한대고 2차 무한대니까 힘이 가장 센 몇 차 무한대로 나누면서 2차 무한대로 나누면서 원래라면 논리상 이거를 수렴하게 바꾸려면 x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는 생각이 있었어야 돼. 그래서 x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 플러스 뭐분의 4랑 x분의 4랑 5 플러스 x제곱분의 3으로 바꾸었던 거고, 그럼 얘들 뒤에 있는 게 어디로 각각 수렴할 거니까? 0으로 수렴할 거니까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비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자, 계산은 물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빨리빨리 하되 원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가 변형됐을 때 그대로 적용되는 거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얘도 그럼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니까 힘을 빼야지. 그 무한대로 가는 대상이 현재 명확하게 누구로 나와 있으니까? 함수 fx로 나와 있으니까 이 식은 누구로 나누어서 해석한다? 그치, fx라는 식으로 나누어서 분자 분모를 fx로 나누면서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누게 되면 얘가 1-3 곱하기 fx분의 무슨 x가 생기냐면, 그치, gx가 생기고, 위에도 그러면 fx분의 gx가 생겨요. 그럼 이제 내가 궁금한 극한의 형태는 몇 종류밖에 없지? 한 종류밖에 없지. 그러면 주어진 극한 두 개를 이용해서 fx분의 gx를 만들라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여기 지금 gx가 빠지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다시 누구로 나누면서? 그치, fx로 나누면서, 그럼 극한의 꼴을 따지면 분모는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4로 수렴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무한대분의 4면 어디로 수렴한다가 되는 거야? 0. 그럼 이렇게 묶어내고 이렇게 묶어내면, 자, 리미트 x가 2-에 fx분의 gx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이게 자명이 어디로 수렴하고 있어? 2. 그럼 얘도 어디로 수렴해야만 할까? 2로 수렴해야 되니까 얘를 2로 수렴한다고 하면서 계산을 정리를 했던 거야. 그러면 이 무한대로 간다 또는 발산한다는 표현을 여기서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는 표현으로 이 친구가 생략을 해준 건데, 자, 생각해보자.
만약에 f가 이차함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이차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케이스 아니면 어떻게 볼록할까? 위로 볼록하겠지.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 함수 fx는 뭐 하는 상태인 게 확실하지? 그치. 발산하는 게 너무나도 확정적인 상황이지 않아? 자, 위로 볼록한다 치더라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반드시 무슨 무한대로 발산합니까? 그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이차 함수라는 표현만 있어도 이 f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대상인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이차 함수가 아니라 그냥 무슨 함수라고 돼 있어? 다항함수. 다항함수 중에 1차 함수일 수도 있는데 1차 함수도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히 발산하겠죠. 그치. 최고차항에서 음수면 무한히 뭐 할까? 또 발산할 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표현을 보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fx의 극한 자체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케이스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는 케이스구나 정도를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 gx도 그럼 다항함수니까 뭐 분의 뭐 꼴이 되는 거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누구로 나누고 싶지? 그치, gx. 물론 f로 나눠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gx로 나눈다 치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는 나눌 필요도 없지. 단항이니까. 이렇게 쪼개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3분의 1 곱하기 gx분의 fx에다가 플러스 몇 분의 몇이냐면 3분의 4의 극한 찾는 거니까, 자, 결론적으로 내가 찾고 싶은 건 g분의 f의 극한이에요. 그럼 여기 수렴하는 대상을 이용해서 g분의 f를 찾으려면 이 덩어리를 누구로 나눠야 될까? gx로 나눠야 되겠지. 근데 gx로 나눌 때 여기 분모는 어차피 양의 무한대나 무슨 무한대로 갈까? 음의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어쨌건 간에 극한값은 양의 무한 83분의 3이라서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이렇게 분배해주고 나면 얘가 gx분의 fx 마이너스 2가 0으로 수렴해야 되니 너는 어디로 가는 게 맞지 않아? 2로 가는 게 맞겠지. 그래서 얘가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 하면서 자 2가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다항함수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고 더워. 아니 25도면 에어컨을 그냥 끄는 게 낫지 않아? 히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까지 됐으면 9번, 10번 했고 12번으로 가봅시다. 민서랑 수연이 추가할 문제가 빈틈이 없지? 다 있을 거야. 다 있어. 그렇지. 다 하면 돼. 열심히 하자. 뭐든 되겠지. 열심히 하면. 뭐든 돼. 무조건 돼. 되게 돼 있어. 자, 교육시험 기출이네 한번 봅시다. 자, t값이 0과 3 사이인 실수 t에 대해서 y는 절대값에 x분의 2 마이너스 3. 무슨 함수 절대값 씌워놨네? 유리함수 절대값 씌워놨네. 그치? 그럼 이 유리함수는 원래 기존에는 절대값이 씌우기 전에 알맹이 함수부터 그려야 되죠. 자, 가로 정근선 y는 얼마에? 마이너스 3에. 세로 정근선 x는 얼마? 0. 여기서 정의가 안 될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요 분자에 있는 상수가 양수니까 몇 번을 지나는? 1번, 3번 영역을 지나는 이런 유리함수 그래프였을 거야. 자, 이놈의 x축 아랫부분이 접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래프는 여기 0보다 작은 쪽에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1사분면의 그래프만 그려진 거고, 그러면 접히기 전의 함수식은 원래 있던 부호가 바뀌기 전의 식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접히고 나서의 함수식은 함수식 전체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그치 3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원래 가로정근선이 y는 마이너스 뭐야? 2가 아니라 3이었던 게, 자, 접혀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y는 뭐가 되는 걸까? 그치 3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다 대놓고 나서 이 친구가 y는 t라는 직선을 긋겠대. 자, 이렇게 y는 t라는 직선을 0과 3 사이에서 긋는 이유는 교점이 몇 개 생기게 하기 위함일까?
그치. 그래서 얘는 이 t 값의 범위는 그냥 교점을 두 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두 교점을 잡아놓고 나면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함수화해서 ft라고 설정을 하겠대요. 스르륵 뿅 이렇게. 자, 그럼 그때 이제 t분의 ft의 극한값 구하는 내용이네. 별로 어렵지 않아. t 0 플러스로 가고 있는 거 맞아? 그럼 ft만 찾으면 되는 거고, y좌표가 같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 각각의 점에 누구 좌표가 찾아져야 될까? x좌표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앞쪽에 있는 점의 x좌표는 요 유리함수에서 y좌표가 t인 곳인 거니까 요 함수식의 y 자리에 뭘 넣으면 될까? t 넣어서 x좌표 구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t는 x분의 2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넘어가면 t 플러스 3이 x분의 2가 될 거고,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두 개 자리 바꾸면 x는 t 플러스 3분의 뭐가 되냐면 2가 된다. 요 생각인 거지. 그래서 요 점의 x좌표가 t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점의 x좌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요 점의 x좌표 찾으려면 여기 부호가 바뀐 함수식의 y자리에 뭐 넣어야 될까? t 넣어서 계산하고 x값 정리해야 되겠죠. 자, 하시는 동안 쌤이 다음 문제 적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y좌표가 t인 점을 찾으면, 자, 여기 있는 부호가 바뀐 함수식의 y자리에 또 t 넣으면 되니까, 그럼 t는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3이 될 거고, 이번에는 여기 마이너스인 거 자리 바꾸면서 x분의 2가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쵸? 자, x랑 t만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랑 분수식 자리 바꾸면서 곱하고 나누면, 그럼 x는 마이너스 t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 끝? 네. 자, 그래서 요점의 x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t 플러스 3분의 2가 된 거고,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ft라는 현재 함수식은 자, 마이너스 t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다시 t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를 또다시 t로 나눈 극한값을 찾는 거니까 일단 ft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분수식이니까 통분해야 될 것 같고, 자, 마이너스 t 플러스 3보다는 3 마이너스 t가 좀 마음 편하다, 그치? 3 마이너스 t로 둔다 치면 분모에 이 둘의 곱이 들어갈 거니까 합차되면서 9 마이너스 t 제곱 된다는 거 바로 표현해도 되겠어?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부호 같은 거 제곱해서 부호 다른 거 제곱 빠졌겠지? 자, 대각선 올라가서 곱하면서 빠질 건데 t 플러스 3 곱하면서 2배 되니까 2t 플러스 6이 될 거고, 자, 3 마이너스 t인데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2배 되면서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그치 2t가 되겠지. 그럼 플러스 6 마이너스 6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9 마이너스 t 제곱분의 4t라는 값이 ft로서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t분의 ft라는 것은 여기에 그냥 t분의 1배 해도 되지 않아? 그럼 이렇게 t분의 1배 하면 위아래로 누가 날아갈 거니까? t가 날아갈 거니까 그대로 리미트 t 0 플러스로 보내는 극한치 해주면 분모에 남는 건 뭐 분해?
9분의 분자에 남는 건 그치 4가 되니까 9분의 4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자, 뒤로 넘어가서 13번으로 가봅시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게 맞긴 해. 나중에 이제 연속이란 걸 할 때도 이런 비슷한 개념의 문제를 쓰면 계속 풀 거거든? 그런데 뭐 극한에서 미리 한번 전초전으로 좀 보여주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순서대로 볼게요. 현재 fx라는 함수는 x가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라고 정의가 돼 있어. 그치? 그리고 나서 gx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또 경계로 2차 함수냐 상수 함수냐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hx라는 함수를 fx랑 gx-k를 자 무슨 셈하면서 구성하겠다? 곱셈하면서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구간의 경계가 똑같으면 구간에 맞게 각각의 함수를 곱해서 둘을 표현하면 되는데 자 구간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g의 x-k니까 이거는 g라는 함수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된 개념이냐면 그치 k만큼 평행이동된 그런 개념의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쌤이랑 같이 자 hx가 x는 3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모든 값들을 찾아 나서 볼 건데 지금 일단 내가 확인할 곳은 어디밖에 없지? x는 3밖에 없어.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자 x가 3으로 갈 때에 이 hx라는 함수에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을 조사하냐면 그치 우극한 좌극한을 조사하는 거죠. 그럼 얘 우극한이랑 좌극한을 조사할 때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를 이렇게 각각을 조사해야 되는데 자 그때 이제 관찰해야 되는 대상의 함수가 fx에다가 g의 x-k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fx는 3을 기준으로 3 이전에 있는 극한값이 명확하거든요. 무슨 1로 계산되는 거지? 그치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3 우극한으로 갈 때는 얘는 뭐가 되는 거지? 그치 얘는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생각이네. g의 x-k의 극한값만 잘 조절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둘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얘기일까? 그치 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곱해서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x 여기 있는 특정 값들은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값들이 있을까? 대강 생각해봐. 0. 오 0도 있고 또 그치 0은 어떤 수를 곱해도 똑같은 값이 되니까 그치 여기 있는 이 극한값이 0으로 간다 치면 이 둘의 극한값이 달라도 똑같을 수 있겠네. 그래서 나중에 연속할 때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할 거야. 연속을 만들 수 있는 숫자 0 이렇게. 0 말고 또 있어요. 그냥 2고 마이너스 1이어도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수랑 왜냐면 여기에 지금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지. gx도 극한값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거 보면 막 함수의 연속성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할 건데 그걸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지금부터 잘 봐야 돼. 현재 gx라는 함수는 얼마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왼쪽이랑 마이너스 1 오른쪽의 함수식이 다른 거야.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매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극한 관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gx는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이런 몇 차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치 2차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2차 함수인 거고 자 마이너스 1 오른쪽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치 마이너스 1이란 상수함수가 쭉 이어지는 거지. 뭐 대략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게 아래로 블록한 게 있다가 마이너스 1이란 상수함수가 쭉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이 g의 x-k라는 것은 방금 g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k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 모든 대상이 오른쪽으로 k만큼 이동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x가 마이너스 1인 것을 경계로 이걸 평행이동해서 생각하면 좀 불편하고 힘들 거거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게 뭐냐면 극한이니까 여기에 3 마이너스가 들어가기는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 3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치면 지금 g의 얘는
3보다 조금 작은 값에다가 k를 뺀 값으로 한없이 다가가는 정의역일 거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이거부터 연습해보자. 자, x가 만약에 2 플러스로 가요. 그럼 쌤이 만약에 여기에서 리미트 g예요. x가 뭐 2 플러스로 갈 때 g에 x 마이너스 5. 자, 요거의 극한을 찾는다 치자. 자, x가 우리 합성함수의 극한을 안 했구나. 오늘 해야겠네. 오늘 연속하지 말고 합성함수의 극한하자. 합성함수예요? 아니. 뭐 그렇게 봐도 되고 그렇게 안 봐도 되는데 그걸 하면 요 생각을 조금 빨리 편하게 할 수 있어서 그래도 일단 여기서 한번 봅시다. 나중에도 할 건데 지금 하자. 자, 여기 x가 2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어쨌든 2보다는 조금 어떤 값이야? 그치? 그래서 원래는 2 플러스 0.000000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얘를 2 플러스 0.1 정도로 생각해보자. 이게 뭔가 우극한을 나타내는 수치라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럼 여기 정수끼리는 먼저 계산이 되죠. 그럼 얘는 무슨 3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0.0000001인 거니까 얘는 마삼 기준으로 마삼보다 조금 어떤 값이지? 오른쪽이니까 마삼의 우극한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g의 g라는 함수의 마삼에서의 우극한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 거거든. 이해하겠어? 무조건 그래프에서 평행이동을 다 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평행이동하면 식이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 얘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자 요것도 그럼 봅니다. 그럼 3 마이너스로 가면 3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사실은 얘는 3 마이너스면 3에다가 0.00001을 빼고 있는 이런 느낌이지 않아? 자 거기에 이제 여기 x값이 대입되면서 거기 뒤에 마이너스 k까지 있어요. 그럼 정수 부분끼리 먼저 계산하면 정수 부분은 뭐 빼기 뭐가 될까? 그치. 그럼 나는 여기 3 빼기 k라는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00001이 빠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보다 조금 어떤 값에서? 작은 값에서 오는 거니까 3 마이너스 k의 무슨 극한? 좌극한을 보고 있는 게 현재 g에서의 극한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3 플러스로 갈 때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이게 좌극한이면 얘는 3 플러스가 들어가면서 3 마이너스 k의 무슨 극한이 되는 걸까? 우극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편의상 얘를 g에 쌤이 3 마이너스 k의 우극한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 얘를 이제 g에 3 마이너스 k의 무슨 극한이다? 좌극한이다. 자, 이 정도로 표시해 놓는 걸로 합시다. 어쨌든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특정 대상으로 가는 이 정역은 서로 어떤 값인 상태일까? 같은 값인 거야. 그래서 3-k 기준으로 자, 요 놈은 좌극한을 관찰하겠다는 거고 요 놈은 무슨 극한 관찰하겠다는 걸까? 우극한 관찰했을 때 그 값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거든. 그럼 이 3-k라는 값이 마이너스 1기점으로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을 수도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3-k라는 정역이 여기쯤에 자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얘의 좌극한이든 얘의 우극한이든 무조건 얼마가 되는 걸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네 좌극한이랑 네 우극한이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수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이 극한값 조사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이 전체 hx의 좌극한 3-3에서의 좌극한은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자, 밑에서는 2 곱하기 무슨 2가 돼요? 마이너스 2 되니까 둘이 같아질 리가 있을까? 없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럼 1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거야. 알겠어? 근데 이 3-k라는 경계가 또 어디에 걸쳐 있을 수도 있을까? 그치, 마이너스 1에 걸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요 자리에 3-k가 왔다는 말인즉슨 이게 마이너스 1 된다는 거니까 k값이 정해진다는 얘기고 그럼 k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해를 함? 그럼 k값이 어쨌든 4일 때 마이너스 1 기점으로 여기 좌극한은 여전히 상수함수니까 뭐가 될까?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극한이다.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여기에다가 얼마를 넣은 값이 되냐면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 좌극한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현재 좌극한은 1 빼기 7 더하기 10이 되는 거기 때문에 11 빼기 7 하면서 얼마가 되냐면 4가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좌극하는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는 4가 될 거고 우극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밑에서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라서 뭐야? 공교롭게 둘 다 얼마가 되네? 마이너스 4가 되네? 그럼 이거는 우극한 좌극한 같으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첫 번째 K 값으로 얼마가 정해집니까? 4로 정해진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로 가봅시다. 세 번째 케이스로 가면 여기 이제 3-K가 요 이차 함수가 주어지는, 드러나는 함수의 구간에 있는 거지. 그럼 어쨌든 이 3-K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 때랑 어느 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극한값은 둘이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거 다항함수니까. 그치?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굳이 관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3-K 넣은 함수값이 만들어지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마이너스 1 곱하기 G에 3 마이너스 뭐가 생기고 K가 생기고 여기서는 그럼 다시 2 곱하기 G에 뭐가 생기는 걸까? 3 마이너스 K가 생기는데 이거 두 개가 또 어떤 값이 되면? 같은 값이 되면 이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이 둘의 극한값이 서로 어떤 상태라서? 같은 상태라서 다른 값에다가 똑같은 값 곱해서 같아지려면 곱하는 값이 뭐일 수밖에 없을까? 그치, 0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3-K라는 경계가 G라는 함수에서 자,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지 아니면 구간의 경계에 있는지 왼쪽에 치우쳐 있는지 여기 있을 수 있는 케이스를 몇 군데를 다 탐구해야 된다? 세 군데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연속 가서 계속해서 할 얘기긴 해요. 근데 연속 가서는 나중에 우리가 좀 연습을 해놓고 함수를 관찰할 거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쌤이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자, 요 정도 그냥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놓으시고 요 문제는 그냥 지금 쌤이랑 수업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자, 너무 열심히 오답 정리하고 그냥 킵 해놓고 아 이런 것도 있네 정도로만 봐놓으십시오. 물론 이해해서 풀면 가장 좋긴 하겠지. 왜냐면 쌤이 어디에 나온다 했지? 뒤에 연속할 때 나온다 그랬어. 연속이 바로 다음 단원이야. 그치. 그리고 합성함수 극한에 또 볼 거야. 오늘 봐요? 응. 뭐? 왜? 수능 쳐야지. 내신도 쳐야 되고. 내년에 볼 순 없잖아. 그래서 요거 계산은 마무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G3-K면 여기 3-K 넣어서 함수값 찾아야 돼요. 귀찮아, 안 귀찮아? 너무 귀찮거든. 그래서 이 관계를 정리해 보면 결국 이렇게 돼요. G에 3-K가 얼마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돼? 0 되는 거. 그럼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기 힘든데 이거 정의역 복잡하니까 이걸 잠깐 누구로 치환해도 될까? T로 치환해도 되겠네. 그럼 나는 GT가 0 되는 거 찾는 거고 그럼 GT가 0 되는 곳은 현재 이 2차 함수의 값이 0 되는 곳인데 그 2차 함수는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에서만 정의되고 있지? 왼쪽에서만 정의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T를 넣었을 때 0 되는 값 중에서도 마이너스 1보다 어떤 값을 찾아야 되냐면 작거나 그치 같은 값만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2랑 5로 그럼 t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5가 되는데 둘 다 해당되네? 그럼 두 군데가 다 함수값이 0 될 수 있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이거나 이 값이 마이너스 5 되는 k값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3-K가 마이너스 2 되려면 K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그치 5가 돼야 되고 3-K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 그럼 K가 그렇지 8이어야 되니까 가능한 K값은 이렇게 세 가지 다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은 조금 보기 힘들긴 하겠다. 그래도 뭐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계속 보이지 않을까 가 아니라 보일 때까지 연습 같이 해줄게요. 자 15번으로 가봅시다. 자, 지금 다항함수 fx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 3승 더하기 2x분의 x 3승에 f의 x분의 1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마이너스 2로 수렴한대요. 자, 이거 보자마자 정의역에 x분의 1이 있네. 이제 또 뭐 한다는 생각? 그치, 치환. 이제 익숙해질 거야. 그럼 리미트 t가 그치, x분의 1을 t로 두면 x가 0 플러스로 가니까 t는 어디로 가요? 그치, 그냥 무한대 아니고 양의 무한대. 그치,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얘는 t 3승분의 1 그치 더하기 t분의 2 다시 얘가 t 3승분의 1 곱하기 ft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된다 이런 생각인 거지. 자, 우리 분수분의 분수 무슨 분수? 오, 번분수. 그러면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게 식을 정리하는데 보기 좋다, 그치? 그럼 위아래로 t 몇 승 곱하면서? 3승 곱하면서, 그럼 t 무한대로 보내면 t 3승 곱하면 1 더하기 2t, 그치, 제곱 생기고, 그럼 얘는 그냥 f t 남고 마이너스 2t 3승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분모가 t에 대한 몇 차 무한대로 가요? 2차 무한대. 그럼 분자도 2차 무한대로 가야만 이런 값을 수렴할 수 있는데 3차씩 빠지고 있으니까 ft는 반드시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렇지. 그럼 최고차항 계수비가 1대 2가 되도록 2차항 정해지는데 1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t 제곱 하고 삐비빙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거 어디서 보던 문제 아니야? 이제? 그치? 그럼 두 번째 극한은 리미트 이제 x가 3으로 갈 때 분모는 인수분해 딱 되네. 0으로 가는 인수 보이고 그럼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여기 분자의 fx가 분명히 무슨 분해돼야 될까? 이제 인수분해 돼야 되겠지. 0으로 가는 인수가 있으니까 얘가 0으로 가는 인수 x-3을 찾아서 열심히 인수분해 하자는 거죠. 그럼 여기 뒤에 뭐 어떻게 잡아요? at 플러스 그치 b로 잡고 우린 여기에서 f3이 얼마여야 되니까? 0이어야 되니까 자, 그 조건 통해서 a, b 값 조절한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고 극한값 3인 거 이용하면 f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건 앞에 있는 내용의 풀이랑 똑같으니까 자, 요까지 해석하고 계산은 할 수 있겠어? 해서 인수분해해서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요렇게까지 컷. 16번은 조금 보긴 해야겠네. 아, 쉬는 시간 안 주냐고? 표정 얘기를 해주네. 딱 깔끔하게 16번까지 하고, 그치? 그럼 마지막 뒤에 4번, 4문제 남잖아. 이거 풀이하기 전에 합성함수 극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남은 풀이를 다음 시간에 정리하든 아니면 오늘 최대한 정리를 해보든 이렇게 하자. 알겠죠? 자, 그럼 16번으로 가봅시다. 진도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설명할 거리가 많긴 많네. 차곡차곡 해보자. 자, 두 개의 이차함수 fx, gx가 나와 있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야 하고 봤더니 gx-x 제곱분해. 자, fx의 극한을 따졌더니 자, 이 값이 1이더라. 그리고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자, gx-fx가 그대로 8이라는 극한값을 갖더라. 이때 G5-F5의 값을 구하시오. 아, 두 개의 이차함수라고만 나와 있네. 두 개의 이차함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네. 그럼 먼저 이거부터 본다 칩시다. 이 gx-x 제곱분의 자, fx의 극한값이 현재 얼마 된다 돼 있냐면 1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럼 gx에서 x 제곱 뺀 게 사실 1차식일 수도 있고 몇 차식일 수도 있을까? 2차식일 수도 있을 건데 만약에 이게 1차식이라고 하면 1차 무한대 분의 몇 차 무한대가 되니까 2차 무한대가 되니까 얘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지? 발산할 수밖에 없지. 근데 1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이 분모가 1차 무한대 된다는 건 애시당초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gx는 2차식이긴 한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상태로 이렇게 작성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그럼 내가 gx의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니까 아, gx의 최고차항을 그냥 ax제곱 어쩌고 저쩌고로 잡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극한의 표현에서 분모의 의미 있는 2차항의 개수는 A에서 얼마를 뺀 값이 될 거고 1을 그치 뺀 값에 대한 이런 2차식이 생기게 될 거고 그럼 분자에 있는 fx의 2차항의 개수 b가 얘가 그대로 몇 대 몇이 되어야만 1대 1이 돼야만 극한값이 1이 되는 거니까 gx를 ax제곱 어쩌고저쩌고로 잡으면 반드시 fx도 우리 2차항의 개수가 얘랑 모양이 똑같아야 돼서 어떤 구조가 되냐면 그치 a-1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이게 x제곱일 수는 없는 상태지. 1차분의 2차 무한대는 발산할 거니까. 그래서 2차분의 2차 무한대가 되기 위해서 일단 gx의 최고차항을 그냥 a로 잡아본 겁니다.
그러면 저 분모에 있는 식이 a-1의 x제곱 에베베베고 그때 gfx가 분자였을 때 극한값이 1 돼야 되니까 여기 최고차항 계수비가 똑같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두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의 차이는 얼마만큼 난다는 얘기일까? 1만큼 나는 거고, 그치? g가 f보다는 최고차항 계수가 좀 더 큰 상태가 되는 거겠지. 그럼 이제 보자. 그럼 gx에서 fx를 뺀 식은 반드시 몇 차식일까? 그치? 반드시 2차식이야. 그리고 그 2차식이 있잖아. 지금 gx에서 fx 빼면 다른 건 몰라도 최고차항 계수는 계산할 수 있어. 그럼 gx에서 fx 뺀다고 치면 그렇지. a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x제곱 에베베베 가는 거니까 ax제곱씩 날라가면 누구 제곱 남을까? x제곱 어쩌고 저쩌고 남는 거니까 이 반드시 2차식인 최고차항 계수는 1인 거니까 자, 요 분자 있는 식이 1을 분명히 최고차항 계수로 가지는 2차식이고 분모가 어디로 가는 값이 있으니까 0으로 가는 인수가 있으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는 인수가 있을 거고 0으로 가는 인수 누구 하나 있고 x-3 있고 이게 지금 반드시 2차식인 상태니까 뒤에 인수만 잘 찾아주면 되겠죠. 그 인수는 우리가 원하는 알파벳 아무거나 잡으면 되겠네. 뭐 잡을까? x-k로 한번 잡아본다고 칩시다. 자, 그럼 그때 극한값이 얼마인 게 또 있기 때문에 8인 게 있기 때문에 여기 k값이 정해진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x- 이렇게 날려주고 그럼 3 집어넣으면서 극한값 구해보면 얘가 3-k가 극한값이 되겠다. 그쵸? 그 값이 그러면 8 돼야 되니까 우리 k값은 무슨 5가 되냐면 그렇지.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까지 정해져요. 그래서 gx에서 fx를 뺀 함수식을 정의할 수 있게 된 거야.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x-3에 x 플러스 5라는 상태로. 그런데 물어보는 게 두 함수의 차에 대한 식의 값을 물어보네? 그럼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x에 얼마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5 넣으면 되는 거니까 아, x에 5 집어넣으면서 자, 우리 정답은 2 곱하기 그치? 10이 되는 거니까 몇 10이다? 20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 이런 차수나 인수의 결정들을 자, 세세하게 하나씩 해 나가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합시다. 뷔페를 가서 왜 풀떼기를 먹고 있는 거지? 너무 빡친다. 새육순이 생각해서 애들 그렇게 이제 불러준 거잖아. 너네 맛있는 거 먹고 가라고. 좀 많이 먹었어요. 풀을 먹고 싶어도 다른 걸 먹었어야지. 풀만 한 접시 먹고 갔어요. 아우. 하고 일치도 조금 어떤데요? 그러면 그냥 식권을 받지 말고 집에 바로 갔어야지. 그니까요. 너무하네. 아니 집에 가면 치킨 이렇게 뜯어 쳐먹을 거면서 양손으로 뜯어 먹을 거면서 뷔페 가서 고작 풀떼기 한 접시를 먹고 가? 용납이 안 되네. 걔 우리 학원이었잖아. 걔는 회식 금지다 이제. 자 봅시다. 아 이렇게 되면 내가 회식 와서 너네한테 너무 막 과하게 먹으라고 막 강요하는 것 같네. 맞아요. 회식할 때 많이 드세요. 알겠죠? 본인이 배가 작다면 이틀 전부터 굶고 오세요. 자, 합성함수 극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연속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극한에서도 빠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합성함수라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이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합성함수가 뭐였는지부터 설명을 하고 가면 합성함수라는 게 이제 함수끼리 뭔가 섞어낸다는 느낌이었고 자, 이걸 이해할 때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함수라는 게 원래 대응관계를 얘기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어떤 x라는 정의역을 f에 집어넣으면 이때 이 fx라는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자, f의 역할은 이 정의역을 몇 배 한 다음에 2배 한 다음에 3만큼 더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의 결과치는 2x 플러스 뭐가 되는 걸까? 3이 되는 거겠죠. 곱하기 2하고 플러스 3을 하는 게 함수 f의 역할인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연쇄적으로 한 번 더 f를 대응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함수를 여러 번 합성할 수도 있고 다른 역할의 함수들을 이렇게 연쇄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f에 또다시 2x 플러스 3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여기 있는 요 놈이 이제 f의 정의역이 되니까 이 2x 플러스 3이라는 값에다가 또 그치 몇 배하고 2배하고 3 더하는 거니까 2배의 2x 더하기 3에다가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지. 또 합성하면 또 같은 규칙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대응 결과를 그림으로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얘를 기호화했던 거죠. 그럼 fx가 이렇게 f2x 플러스 3일 때 f랑 f를 연쇄적으로 합성할 때 f 합성 f의 x라고 표현했었고, 맞지? 그럼 이거는 f의 무슨 x라고? fx라고 적어 나왔고, 이 fx가 지금 몇 x 플러스 3이니까? 그치. 그럼 f의 2x 플러스 3을 찾을 때 정의역의 x 자리에 2x 플러스 3이 들어가니까 자, 이게 2배의 2x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표현된다는 결과치가 똑같았던 걸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것을 봤을 때 먼저 첫 번째 들어야 되는 것은 얘는 여러 개의 함수에 대한 무순적 대응이구나. 연쇄적 대응의 결과치들을 이제 확인하겠다라는 거구나.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G 합성 F의 X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러면 G라는 함수의 정의역으로서는 G의 정의역으로서 누구를 쓰겠다는 거? fx를 쓰겠다는 거지. 즉 함수값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다음 함수의 새로운 무슨 역으로 쓰겠다? 정의역으로 사용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당연히 G의 정의역의 역할로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합성함수 극한할 때 G의 fx가 등장하면 이 연쇄적 대응 결과로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먼저 정의역 x는 누구를 타고 갑니까? 그치, f를 타고 가면서 무슨 x가 만들어졌고 fx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함수 누구를 타면서 그치, g를 타면서 g의 fx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쌤이 만약에 함수 그래프 두 개를 주고 나서 이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가장 간단한 예시로 한번 가볼게. 자, 나한테 이렇게 x가 1로 갈 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이게 y는 fx 그래프고, 그 다음에 gx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이런 그래프 보면 저게 뭐야 했지만 이제는 극한 많이 구해봤으니까 익숙한 상황들이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의 x가 1로 갈 때 자, g의 fx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해요. 자, 당연히 무슨 함수에 대한?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인데 이 합성함수의 극한을 이용하기 위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리거나 작성한다는 건 애초에 말이 될까? 안 돼. 그치? 그래서 그래프 상황으로 보는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슨적 대응관계냐면 연쇄적 대응관계고 그리고 현재 이 극한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함수는 가장 바깥에 있는 누구입니까? G.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게 결국 x값이 어딘가라고 할 때 함수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잖아. 그 x값이라는 건 무슨 역이라고 할 수 있어? 정역. 정역이 어디로 갈 때 함수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합성함수에서 함수는 누굽니까? G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fx에서 f의 역할은 그냥 새로운 무슨 역을 나타내기 위한 정역을 나타내기 위한 그냥 매개체 정도다라고만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럼 x가 1로 갈 때 일단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합성함수의 극한도 어쨌든 무슨 극한이랑 무슨 극한 다 따져야 되냐면 우극한, 자극한, 그치, 자극한, 우극한 다 따져야 돼. 그럼 얘가 x가 1-로 갈 때랑 어디로 갈 때에 대해서 그치, 1 플러스로 갈 때에 대해서 각각의 극한값을 찾아볼 거거든. 그럼 먼저 x가 1-로 갈 때 누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봐야 되지?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바로바로 찾기 힘들기 때문에 쌤이 이런 대응표를 웬만하면 만들라는 거야. 처음 할 때는. 그럼 x가 1-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f에서 x가 1-로 갈 때 함수 f를 타면 함수 f 그래프에서 1에서의 무슨 극한을 보는 거지? 좌극한. 좌극한은 어디로 가요? 1로 가긴 해요.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 봐야 돼. 얘가 그냥 1로 간다라고 해보면 또다시 g를 탈 때 g에서 지금 1로 갈 수 있는 형태가 1의 무슨 극한에서 올 수도 있고
자극한에서 올 수도 있고 우극한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fx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1 플러스인지 1 마이너스인지 디테일하게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 이해를 하겠니? 그럼 봐봐. 지금 함수값이란 건 y좌표거든? 그럼 쌤이 여기에 1보다 작은 x값을 넣으면 자 여기 대응되는 x값이 0.99, y값이 0.99 함수값이 다시 1보다 가까운 값 넣으면 0.9999, 0.99999, 0.99999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 함수값은 1로 다가가긴 하는데 1보다 높은 함수값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값에서 내려오니까 작은 함수값에서 올라가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x가 지금 0.9일 때 fx도 어쨌든 거의 0.9가 되겠지. x가 0.99가 되면 여기의 함수값은 거의 1에 가까운데 어쨌든 1. 얼마가 아니라 0.99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럼 x가 지금 1-거라는 0.99999의 상태라면 우리 함수값도 1로 다가가긴 하는데 1보다 조금 어떤 값에서? 그치, 작은 y좌표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얘 fx도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 0.99999로 가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보면 1의 우극한이 아니라 1의 무슨 극한으로? 좌극한으로 간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니? 그럼 이제 이 1에서의 좌극한, fx가 1보다 조금 작은 값에서 다가가는 이 대상이 함수 누구에 적용이 돼야 돼? g에 적용이 돼야 돼. 그럼 편의상 쌤이 얘를 이렇게 적을 거거든? 원래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저수량에서는 g의 1-라고. 그럼 g의 1-는 1에서 이제 무슨 극한 보자는 얘기가 됩니까? 좌극한 보자는 얘기라서 1에서 이제 좌극한 찾아보면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지? 1로 가지. 디테일하게 보면 1 플러스야, 1 마이너스야. 1 마이너스긴 하지만 근데 이제는 우리가 무슨 값 찾으라는 거니까? 극한값 찾으라는 거니까 그 0.99999라는 1 마이너스를 그냥 제한해서 뭐로 표현하겠다? 1로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좌극한 값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어요? 자, 그럼 우극한도 하면서 비교 분석을 하러 가봅시다. 이제 x가 1 플러스로 가니까 이 자리에 x에 1 플러스를 넣겠죠. 그럼 f의 입장에서는 1에서의 무슨 극한을 관찰해야 됩니까? 우극한. 그럼 1에서의 우극한이면 어디로 가긴 하는데? 2로 가긴 하는데 2보다 낮은 값에서 오니까 1.99, 1.999, 1.99999 이렇게 가겠지. 그럼 얘는 이 어디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아? 그치, 이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보는 게 엄밀하게 봤을 때 맞아요. 그럼 이제 이 G에 적용되는 정역은 G에서의 무슨, 2에서의 무슨 극한이 되는 거지? 그치, 좌극한. 2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럼 2에서의 좌극한 보는 거니까 이 오른쪽에서 와야 돼? 이 왼쪽에서 와야 돼? 그치, 이 왼쪽에 X값들을 얻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긴 하는데? 1로 가긴 하는데, 그 함수값이 1로 가는데 대신에 1보다 조금 어떤 값에서 와? 큰 값. 그럼 얘는 1 플러스로 가고 있는 건데, 어차피 제한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도 얼마로 표현하겠다? 1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어떤 대상이 됐지? 같은 값이 됐지.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이 극한값을 얼마라고? 1이라고 두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야. 알아보겠어? 자, 이 내용은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로 1로 수렴하는 거고,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 구할 때 이런 연쇄적인 대응관계나 가운데 있는 거 여기 있는 함수값이 그냥 어디로 간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1 어디로 간지 2 어디로 간지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보겠죠. 자, 요거 정리를 한번 짧게 합시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우리한테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f의 gx 이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여전히 이 무슨 극한이라? 좌극한, 우극한 다 따질 거거든? 그러면 일단 처음에 정역 x가 만나는 함수는 누굽니까? g고, 그럼 그대로 gx가 대응되고 gx가 다시 함수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f에 들어가면서 f의 gx라는 이제 이 합성함수 값이나 극한값을 찾겠다 이 얘기예요. 자, 먼저 2-로 가면 이 2-면 g에서의 2에서의 좌극한 보자는 거고, 자, 좌극한 보면 이 왼쪽에서 올 때 함수값은 어디로 가긴 하는데
1로 가긴 하는데 함수값이 y좌표니까 그치? 위에서 오니까 그럼 1 어디로 간다? 그치? 네가 1 플러스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f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1에서의 무슨 극한을 봐야 됩니까? 우극한을 보는 거죠. 그럼 1에서의 우극한은 얼마가 되는 거지? 2. 그래서 얘의 합성함수의 극한은 우극한이 현재 얼마? 2. 이렇게. 그걸 그냥 편의상 f의 1 플러스라고 우리끼리 표현하자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2에서의 무슨 극한도 봐야 돼요. 우극한도 봐야 되겠죠. 그럼 2에서의 우극한을 보면 자, G 입장에서 2에서의 우극한은 어디로 가긴 하는데 0으로 가긴 하는데 0보다 낮은 값에서 오니 높은 값에서 오니 그럼 0 어디로 간다라고 봐야 돼? 그렇지. 어휴 생각보다 잘하네. 그러면 0 플러스가 되는 거고. 왜냐면 이거 힘들어 애들 잘 못해 원래. 너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그 0 플러스가 그러니까 까먹지 마 좀. 그러니까 할 때는 항상 잘하는데 왜 까먹는지 알겠지? 아, 그치. 그렇게 잘하는데 왜 안 할까? 자, 0 플러스로 가니까 F에서 0에서의 무슨 극한을 찾습니까? 우극한. 그럼 0에서의 우극한은 1로 가는 거니까 어디로 가긴 해요? 0으로 가긴 해서 그럼 F의 0 플러스는 자 0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건 우극한 좌극한이 현재 같은 상태 다른 상태? 다른 상태. 그럼 얘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판정들을 해 나가라라는 거예요. 조금 익숙해졌습니까? 자, 그럼 쌤이 새로운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합성함수의 극한을 연습을 해봅시다. 합성함수 나눠주신 교재부터. 응? 교재 나눠주신. 아, 교재에? 바이블에 있지 않나? 있긴 있는데 그 예제 문항이 없는 것 같아, 따로 특별히. 근데 뒤에 연속 가면 어차피 계속 꾸준히 나올 거야. 바이블에 몇 페이지 있어? 그치, 20쪽. 근데 그 바이블에는 지금 치환하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거든? 이게 원래 복잡한 정의역이 나오면 뭐 하잖아, 우리가 보통? 치환하잖아. 그래서 치환해서 생각해도 되는데, 치환해서 하니까 오히려 변수가 더 추가되는 느낌이라서 애들이 힘들어 해가지고, 쌤이 지금 치환 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재 그려놓고 일단은 치환하는 거는, 이게 이제 합성함수 극한 관찰하는 게 익숙해지고 나면 조금씩 더 자연스럽게 될 일이긴 하거든? 그래서 치환하는 건 잠깐 놔두고, 자, 그래프의 상황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 먼저 보는 걸로. 재미나게 생겼네. 벌써 15분이야. 저희가 1교시를 길게 했습니다. 아, 1교시를 길게 했어? 그치. 1교시를 길게 하긴 했어. 자, 이렇게 지금 그려진 함수가 fx예요. 이제 뭐 이 정도 함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의 gx의 극한값을 조사하시오. 아, 잠깐만. 1번부터 이렇게 가면 삶이 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짜릿짜릿할 거니까 자, 1번은 조금 무난하게 극한값 구하는 것부터. 자,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자, f의 gx의 극한값부터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는 x가 0으로 갈 때 f의 gx 극한값 조사해 보시고. 첫 번째 거부터. 먼저 나의 정의역 x는 누구를 탑니까? GX. 그치, g를 탑니다.
그리고 나서 걔가 F를 타면서 F의 GX가 만들어진다. 이 생각이고요. 첫 번째는 1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정역이 1에서의 우극한을 보는 거기 때문에 먼저 만나는 함수가 G라서 G에서의 1에서의 우극한을 보니까 저 GX의 그래프에서 X좌표 1인 곳에서 우극한이면 1 어느 쪽에서 와야 돼? 오른쪽에 X값들을 대입해 나가는 거죠.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함수값은 점점 어디로 갑니까? 1로 가는데 그치? 1보다 조금 어떤 값에서? 작은 값에서 올라가니까 GX의 함수값은 어디로? 1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다. 그치? 그럼 이 1에서의 자극한, 즉 0.9999999가 이제 어디에 적용되는 거지? F에 적용되는 거니까 F에서 그럼 0.99999를 대입해 나가겠다는 것은 fx 그래프에서 1에서의 무슨 극한을 보겠다? 자극한을 보겠다 이런 얘기죠. 1에서의 자극한은 점점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는 거니까 f의 1-는 0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답은 0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f의 또다시 gx인데 대응 결과는 이대로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0에서의 무슨 극한부터 볼까? 그쵸, 자극한부터 본다 칩시다. 그럼 G라는 함수의 입장에서 0에서의 좌극한이면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데 이거를 구분해야 합성함수의 극한이 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0 마이너스면 0에서 왼쪽에 있는 값에서 대입을 해 나가는 거다. 그치? 근데 얘는 1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함수값이 그냥 계속 얼마야? 1이야. 상수함수값이 그냥 1인 거니까. 이해하겠어? 자, 내가 여기 아까 x좌표가 1인 거에서 1 오른쪽에 있는 우극한을 구할 때는 자, 정의역의 1보다 조금 큰 값들에서 이렇게 계속 대입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함수값이 점점 1을 향해서 다가갔기 때문에 1-다 이렇게 봤던 거고 얘는 그러면 0보다 조금 작은 값 넣었을 때 0.-0.1을 넣어도 함수값은 그냥 얼마예요? 1. 0.12를 넣어도 마이너스 0.01을 넣어도 1. 그냥 얼마지? 1이야. 얘는 그냥 함수값이 상수함수 그냥 1인 거기 때문에 1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 1. 이 상태인 게 중요해. 그래서 이 1-랑 상수 1로 간다는 걸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극한을 제대로 조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얘는 이제 F 입장에서는 대입되는 정역이 그냥 얼마야? 그냥 1이야. 1에서의 어떤 극한 값이 아니야. 그렇잖아. 그냥 만들어지는 G의 함수값이 1111111 가는 거니까. 그럼 F 입장에서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그냥 여기 색칠된 점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의 0에서의 좌극한은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F1이 1이 된다. 이 얘기인 거고. 됐지? 그럼 이제 0에서의 무슨 극한 조사하러 가냐면 우극한 조사하러 갈 거예요. 그럼 0에서 우극한 보면 이번에는 X에다가 0보다 조금 큰 값들을 대입하면서 대응되는 함수값을 보는 거지. 그럼 내 함수값은 점점 어디로 다가가? 0으로 다가가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0보다 조금 큰 값에서 넘어오니까 0 어디라고 봐야 돼? 플러스에서 오고 있는 값이라 봐야 되지. 0.1, 0.01, 0.000000001이 어디에 적용되는 거야? F에 다시 적용되는 거니까 F에서의 무슨 극한을 보는 거지? 0에서의 그치 우극한을 보는 거죠. 그럼 0에서의 우극한은 어디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치 마이너스 1이니까 F0 플러스를 마이너스 1이라 둘 수 있고 그럼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다른 값이니까 이거는 지금 서로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자,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까 쌤이 합성함수를 보여줬는데 우리가 fx가 2x 플러스 3일 때 분명히 f의 fx가 어떻게도 표현됐지? f의 2x 플러스 3으로도 표현됐다.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정의역의 x가 아니라 특정 함수식이 있으면 이 또한 무슨 함수로서 이해할 수 있냐면 합성함수로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럼 나한테 만약에 어떤 함수식 f가 표현되는데 f에 갑자기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1이 있다. 이런 생각인 거면 나는 원래 함수는 fx였는데 거기에 x 자리에 이런 무슨 함수가 새로운 함수 gx가 뭐 된 구조인 거야? 합성된 구조라고 이해를 해도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 정의역이 복잡한 게 들어갔을 때의 극한을 구하는 개념이나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개념이 서로 어떤 상태다라는 게 같은 상태다라는 게 이제 1차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그래프 바탕으로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쌤이 만약에 여기에서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g에다가 x 더하기 1분의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거 극한값을 찾으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x에다가 내가 여기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하면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우리 이거 극한값 알잖아. 어디로 가지? 마이너스 1. 그럼 쌤 g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보니까 얼마네? 0이네. 0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치? 왜냐하면 이 값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건 맞긴 해.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 거 맞긴 한데 마이너스 1에 무슨 극한으로 가는지 우극한으로 가는지 좌극한으로 가는지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무슨 함수 표현이니까? 합성함수 표현에서의 극한이니까. 알겠지? 그럼 이 정역이 명확하게 어디로 가는지를 보려면 뭘 그리는 게 가장 좋을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좋아. 그럼 요거 그래프 그리려면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쵸? 자, 분리하면 분모의 x 플러스 1로 분자의 식을 묶어내고 나눗셈 하는 거니까 x 더하기 1을 묶어냈을 때 몫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그럼 마이너스 x 만들었고 마이너스 1 생겼는데 플러스 1이 상수항이니까 뒤에 플러스 얼마가? 2가 달라붙으면서 이 식은 마이너스 1 플러스 x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유리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 유리함수의 가로정분선은 y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고 세로정분선은 x는 얼마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우리 유리함수 여기 분자 상수와 양수니까 몇 번이랑 몇 번 영역이야? 그치, 1, 3 영역에 그려지는 그래프지. 그런데 현재 나의 x값이 어디로 가고 있지 얘들아? 무한대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x를 무한히 집어넣으면 그때 점근선을 향해서 가겠죠, 함수값이. 그러니까 극한값이 무슨 일이었던 거야? 그치. 근데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위에서의 함수값이 내려오지 않아? 그럼 여기 있는 함수값들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어떤 값들이에요? 큰 값들인 거니까 네가 마이너스 1로 가긴 하는데 마이너스 1에 무슨 극한으로 가고 있구나? 우극한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자는 얘기가 돼. 그럼 이제 우리는 그래프에서 g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보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 우극한이면 오른쪽에서 와야 돼? 왼쪽에서 와야 돼? 오른쪽에서 오니까 그 극한값은 당연히 얼마일 거다? 1일 거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세상에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많을까? 그리지 못하는 그래프가 많을까? 그러니까 그럼 그리지 못하는 그래프면 대수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봐봐. 그래프를 내가 못 그렸어. 그럼 어쨌든 간에 적어도 분자 분모에 둘 다 변수가 있으면 계산이 힘드니까 못과 나머지를 분리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당연한 수순으로 해야 되는 약속 같은 계산인 거야.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쌤이 x를 무한대로 보내볼까? 너네도 할 수 있어. 이거 무한대로 보내면 일단은 요 값이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가겠지. 0으로 가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남는 거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식의 값은 분명히 어디로 가기는 합니까? 마이너스 1로 가기는 해요. 근데 여기 잘 봐봐. 마이너스 1 더하기에 얘가 양의 무한대분의 2야. 그럼 이 값은 0 플러스일까 0 마이너스일까? 0 플러스지. 0.11, 0.00001이 마이너스 1에다가 추가되는 개념이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어떤 값일까? 큰 값이 되니까 이렇게 대수적으로도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다를 찾을 수가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꼭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극한의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식을 어떻게 조작하고 극한을 어떻게 이렇게 확인할 것인지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 고1 때 무리식이나 유리식 할 때 기본 계산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유리식 나왔을 때 이렇게 분자가 현재 몇 차지? 1차. 분모도 몇 차지? 1차지. 그래서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을 때는 무슨 셈 진행이 가능하니까? 나눗셈 진행이 가능하니까 자 나눗셈에서 분명히 못과 나머지를 분리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전달을 했었거든. 근데 그걸 외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그래도 쌤이 전달하는 이유는 뭐야? 한 번 듣는 것보다 몇 번 듣고 두 번 듣고 나올 때마다 그치 3번 듣고 4번 듣고 하면 이제 너네께 될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두 번째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식을 나눗셈을 통해서 못과 나머지를 분리해야 이러한 식의 값들의 관찰이 편안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봐봐.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나한테 리미트에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f에서도 한번 본다 치자. f에 그럼 이게 뭐 x제곱 플러스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2차식분의 2차식인데 유리함수 그릴 수 있을까? 없어. 근데 2차분의 2차니까 얘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간다는 건 알겠어? 1로 간다는 건 알긴 알겠어. 그치? 근데 1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서 식을 분리한다 치면 얘는 x제곱 더하기 4분의 x제곱 더하기 4로 묶어내면 몫은 얼마에? 1에. 자, 상수항 마이너스를 맞춰야 되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5. 그럼 얘는 1 플러스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무슨 5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지. 이 마이너스를 그냥 앞에 주는 걸로 해볼까?
그럼 1로 가는 건 확정적이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뒤에 게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근데 얘가 양의 무한대분에 오니까 0 어디로 가고 있어? 플러스로 가잖아. 그럼 0.00001을 1에서 뭐 하겠다는 생각이야? 빼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얘는 1보다 조금 어떤 값인 거지 결국? 작은 값이니까 1 어디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보면 되지. 이게 0.99999가 되는 거니까. 이해하겠어? 그러면 1 마이너스 1에서의 좌악한을 보는 거니까 얘는 f의 1 마이너스를 찾아내면 1에서의 현재 좌악한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의역이 복잡한 상태들도 사실은 무슨 함수의 극한의 일종이다? 합성함수의 극한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가장 핵심인 내용은 이 가운데 있는 새로운 G라는 함수의 새로운 정의역 누가? fx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어디로 가는 상태인지를 보는 거야. 알겠지? 얘는 극한값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극한값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안에 있는 함수, 밖에 있는 함수? 밖에 있는 함수의 극한을 보는 거니까 정의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세하게 조사한다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합성함수 극한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남아있는 문항 풀이하고 이제 연속적 진도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너네 문제 풀 게 없네? 라센의 함수의 극한 쪽 있다, 그치? 그거 배운데 끝까지 그냥 다 풀어오세요. 원래 그게 숙제였어? 다 푸는 게 숙제였어? 베스트는 보는 거. 그거 뭐라고? 베이직스. 아, 베센 다 푸는 게 숙제였어? 민지쌤 숙제는 뭐였어? 새로 받은 국가. 아, 라센은 다 했어? 그래? 그럼 새로 받은 프린트 끝내 오세요. 알겠죠? 오늘 풀이했던 내용도 오답 정리 잘 하시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 아니, 왜 없다고 생각하지? 오답 정리하고. 라센 다 안 돼 있어? 라센 뒤에 좀 남았는데? 라센 뒤에 끝까지 해와. 뒤에 도형극한이랑 어려운 거 남았으니까 알겠죠?